지금 문제에서 개념 2번에 동경이 세타라는 각이요 2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 세타라는 각이 2사분면인데 얘가 일반각이거든. 그럼 일반각이니까 아까 썼던 것처럼 쓰면 2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요 알파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각이 어디 있는 거냐면 2사분면에 있는 거야. 2사분면에. 그러려면 잘 봐. 우리가 4분면을 나눴을 때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4분면을 나눴을 때요. 요게 이제 시초선이죠. 요게 시초선. 됐니? 요게 시초선이고 동경이 2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에 2사분면에 동경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요만큼이 90도잖아. 그치? 그럼 90도보다는 크고요. 2사분면에 있다는 건 뭐보다는 작냐면 이렇게 동경이 완전히 뻗었을 때, 완전히 일직선으로 이렇게 뻗었을 때 요 각이 180도죠. 그죠? 그러니까 요 알파라는 각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냐면 알파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냐면 파이보다는 작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사분면에 있다는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여기가 2사분면에 있으면 이렇게 써지고 그럼 3사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3사분면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4사분면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는 작아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2분의 세타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동경을 구해봐.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해봐. 이 얘기거든? 그럼 잘 봐. 2분의 세타니까 저식을 2분의 세타로 나누세요. 그럼 2로 나누시면 일반각을 2로 나누면 얘는 n 곱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2로 다 나눈 거야. 양쪽을. 됐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얘는 알파라는 각이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근데 2분의 알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알파는 요걸 다 2로 나누니까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요렇게. 됐어? 2분의 알파는. 그러면 첫 번째 얘는 그냥 바로 정하시면 안 되고 n이 0일 때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요 식에다가. 그럼 n이 0이 되면은 2분의 세타는 얼마가 되냐면 n파이가 지워지니까 2분의 알파가 되죠. 근데 2분의 알파의 범위가 지금 여기서 잡아놓은 것처럼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1사분면이죠. 그죠? 그럼 이 친구는 1사분면이 되니까 얘는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1이에요. 그럼 n이 1일 때는 2분의 세타는 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인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양쪽에 파이를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뭐 굳이 범위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 파이라는 거 자체가 파이가 이쪽이잖아. 지금 이만큼이 파이인 거잖아. 동경이.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이만큼을 더한 거니까 이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건 여기를 딱 절반 자른 다음에 이쪽 부분에 있을 수가 있겠죠. 됐어요? 왜냐면 파이에다가 더하고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3사분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3사분면.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 세 번째, n이 2야. n이 2면 2분의 세타는 2파이 더하기 2분의 알파죠. 근데 2파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해? 한 바퀴를 의미하죠. 그럼 한 바퀴를 의미하니까 시초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탁 돌고 와가지고
또 2분의 알파만큼 더한 거니까 결국 2분의 알파는 어디에 생기는 거냐면 똑같이 이쪽에 생기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1사분면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n에다가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고 5를 집어넣고 6을 집어넣건 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 두 개가 뭐가 돼? 반복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좀 팁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숫자는 좀 대입을 해봐야 되거든. 이렇게 숫자는 대입해봐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디까지 대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잘 보세요. 얘가 2죠.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세타라는 각이 있는데 세타를 가지고 2잖아. 2로 나눴잖아. 그럼 숫자 2개만 대입하면 돼. 알겠어? 그럼 3분의 세타라고 해봐. 3분의 세타면 어디까지 대입하면 돼? 0일 때, 1일 때, 2일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규칙성이야. 알겠어? 4면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만 대입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약에 니네가 밑에 352번이나 353번을 풀다고 해봐. 근데 걔네들은 지금 352번은 3분의 세타죠. 그럼 3분의 세타니까 지금 쌤이 이렇게 식 세운 것처럼 똑같이 세워준 다음에 n자리에다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이렇게 3개만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게 이제 규칙성이 되는 거야. 주기성을 찾아가는 거. 뭐 그렇게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갈게요. 170페이지. 개념 익힘 3번. 동경의 위치관계.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동경의 위치관계는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 이건. 자, 제목이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관계인데 지금 교재에는 몇 개밖에 없냐면 4개밖에 안 나와 있거든. 표에는. 근데 쌤이 6개를 설명해 줄 거야. 6개. 그리고 어렵진 않아요. 그 6개를 푸는 게 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정확히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약간 구별을 해보면 총 6개를 이렇게 쓸게. 첫 번째는 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세트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해서 요렇게 4개가 세트예요. 총 6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4개밖에 안 나와있죠. 요까지밖에 안 나와있거든.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거 2개, 4개로 구별한 기준은 뭐냐면 잘 봐. 두 동경이라는 뜻은 일반각이 2개가 나온다는 뜻이거든. 왜냐면 동경 하나에 일반각 하나가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랬을 때 위에 2개 있죠. 일치하는 경우와 원점 대칭인 경우. 이 경우는 두 동경을 빼세요. 두 동경을 빼는 거야. 알겠어? 두 각을. 그 다음에 밑에 4개 있죠. 밑에 4개는 다 더하는 거예요. 두 각을 더하는 거. 그러면 항상 일정한 결론이 나오는데 일단 결과부터 써줄게. 일치하는 경우를 빼잖아요. 그러면 얘는 두 각을 뺐을 때의 결과가 항상 짝수 곱하기 파이 꼴이 나와요. 두 각을 뺐을 때의 결과가.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경우. 원점 대칭인 경우는 얘는 항상 홀수 파이가 나옵니다. 뭐 1파이, 3파이, 5파이, 7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죠. X축 대칭을 하죠. X축 대칭은 2개를 더하는 거야. 2개를 더했을 때 짝수 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홀수 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고요. 그냥 정수 곱하기 파이가 나오고, 얘는 이 뒤에가 중요한데 이 뒤에 항상 2분의 파이가 붙어요. 2분의 파이가 붙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정수 파이가 나오고 이 친구는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나와요. 항상. 요렇게 6개. 요거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됐지?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가냐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갑니다. 354번에 2번을 볼게요. 354번에 2번을 보시면, 자, 문제에서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지. 호도법으로 쓸게. 그냥 90도.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두 각, 세타라는 것과 5세타라는 것, 그게 이제 두 각이 일반각이거든. 그랬을 때 밑줄,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요. 그 표현. 그럼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해봐. 노란색으로. 그래서 얘가 세타야. 그 다음에 파란색 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나오는 동경이 생기고요. 얘네 둘이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 각에 대한 게 뭐야? 5세타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 왜 두 개를 뺐을 때 홀수 파이가 나오냐? 5세타를 일반각으로 써서 2n1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할게요. 베타. 눈에 보이는 각을 베타. 알겠어? 그 다음에 세타 있죠. 세타도 일반각 표현을 쓰시면 2n2 파이 더하기 눈에 보이는 각을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각은 요 파란색이 베타인 거고요. 노란색, 요 조그만 각이 알파인 거죠. 그럼 잘 봐. 원점 대칭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뭐 하자고 그랬어? 빼자고 그랬죠. 그럼 두 개를 빼시면 4세타가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어차피 짝수파이고 얘도 짝수파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빼. 그냥 빼면 뭐가 나오냐면, 모르겠는데요. 2파이 곱하기 정수꼴이 그냥 나올 거라고. 근데 2파이 곱하기 정수꼴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주기예요. 몇 바퀴 돌았어? 이 정도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2바퀴 돌았니? 3바퀴 돌았니? 5바퀴 돌았니? 이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뒤죠. 이 뒤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 그럼 봐봐. 파란색에서 요만큼을 빼. 그럼 남는 각이 얼마 남냐면 이 각 남아, 이 각. 근데 이게 뭐야? 파이죠. 항상 파이예요. 항상 파이. 그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 파이가 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잘 봐. 짝수 파이에다가 파이가 더해지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 곱하기 파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 이게 이제 결론이야. 증명한 거야. 왜 홀수 파이가 나오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문제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럼 문제 어떻게 푸냐면 4세타잖아? 4세타가 홀수 파이야. 근데 세타의 범위가 저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4세타 범위를 구하면 0보다 크고
이게 되는 거죠. 여기다 4배 하니까 2파이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뺀 결과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홀수 곱하기 파이 꼴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0과 2파이 사이 중에서 홀수 파이인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 파이밖에 없죠. 그래서 4세타가 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럼 답은 뭐예요? 세타는 정답 4분의 파이요.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겠니? 이렇게 풀면 돼. 됐지? 됐어? 확인하시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밑에 356번에 자, 356번에 1번 해보자. 이번에는 갑니다.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야. 0부터 파이. 그 다음에 3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x축 대칭이래요. 그럼 x축 대칭이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더했을 때 짝수 파이가 나온다죠. 그럼 빠르게 푸시면 이렇게 간다고. 8세타야. 8세타가 뭐가 나오면 돼? 짝수 파이. 그러면 8배를 하시면 0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친구, 요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뭐가 되냐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지. 됐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전체를 만족하는 세타는 8세타가 2파이인 거니까 4분의 파이, 또는 8세타가 4파인 거니까 2분의 파이, 또는 8세타가 6파인 거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다 더하시면 2분의 3파이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내신 정도에서만 가볍게 나오는 주제니까 확실하게 외울 거 외워두시고 문제 푸실 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정리하시고요. 172페이지에 이제 삼각함수 가볼게요. 자, 삼각함수 정의 별표 3개 치시고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뭐 지금까지는 이제 워밍업 한 거라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거라면 지금부터가 이제 삼각함수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삼각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우냐면 삼각비라는 걸 배워요. 삼각비. 그럼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잘 봐. 삼각비의 정의는 뭐냐면, 삼각비의 정의는 직각 삼각형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요. 됐니? 삼각비의 정의는 직각 삼각형에서의 길이의 비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각 삼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요각 하나를 내가 세타라고 놓고 여기를 요렇게 잡아 놓으시면, 자, 여기를 뭐 A, B, C 라고 하고 기준이 되는 각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뭐라고 체크하냐면 높이라고 체크한다 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잘 봐. 사인 세타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요 친구가 A분의 C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A분의 B다, B분의 C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중3 때 배운 거야? 근데 잘 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자리에 들어가는 A, B, C는 전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길이를 의미하죠. 그럼 길이는요,
항상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죠. 되니? 그리고 지금 직각삼각형 안에서만 놓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만 보다 보니까 세타라는 각은 반드시 무슨 각밖에 안 되냐면 예각밖에 안 되죠. 요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잘 봐. 우리가 지금부터 할 삼각 함수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얘랑 얘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삼각함수는 뭘 가지고 갈 거냐면 얘는 단위원 위에 점을 가지고 점의 정확히는 좌표죠. 좌표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벽히 바뀌어요. 길이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아니야. 좌표야. 알겠니?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들어. 요거는 뭐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함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뤄봤던 함수가 보통 f 보통은 이거거든. 그럼 R이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정의역 실수 하나의 범위에서 실수에 대응되는 거를 주로 다루죠. 우리는. 그래서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도 x값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함수식 세워놓고 거기에 대응되는 숫자들도 실수고. 그지? 근데 삼각함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는 삼각함수는 이런 구조거든?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제곱, 이게 제곱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2차예요. 2차. 2차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기를 할 건데 원을 그려. 단위원을 그리고 그 단위원의 평면, 좌표 평면에서 대응되는 점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다시 새로운 좌표 평면에 대응을 시키거든.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뭐 공부해 보셨으면 알만한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치? 근데 얘가 어디서 대응이 된 거냐면 그냥 숫자 대입했다고 대응된 게 아니라 단위원 위의 점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잡혔으면 이렇게 대응이 돼서 여기에서 딱 잡혀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킨다는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가 그래프 그릴 때가. 알겠지? 근데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약간의 대응 관계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를 알아두시는데 지금 그래서 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왼쪽에 쌤이 그렸던 단위원을 집중적으로 볼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여러분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원위의 점 표현법이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위의 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잘 봐. 단위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 단위원은 항상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내가 요 원 위에 임의의 점 하나 P를 딱 잡아. 그래서 P라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잡은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P까지 있게 되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자, 요 파란색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됐니? 파란색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해.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요 점에서 X축에 수선을 탁 내리는 거야. 수선을 딱 내리면 잘 봐. 여기의 길이가 X가 되고요. 요 주황색 길이가 뭐가 돼요? Y가 되는 구조가 되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자, 갑니다.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이 노란색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시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원위의 점이 왔다 갔다 뱅글뱅글 돌겠죠. 그 뱅글뱅글 도는 것들 중에 하나를 딱 잡아서 파란색으로 이은 요 파란색 선이 바로 뭐가 되냐면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을 결정하는 요소
삼각함수에서 각을 결정을 누가 하냐면 동경이 결정하는 건데, 그럼 동경은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점이 움직이니까 선이 움직이는 거고, 그 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결정된다가 포인트예요. 그게 정의의 포인트야. 그럼 잘 봐. 그러면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요 각.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왔잖아.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잘 봐.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야? 얘는 반지름분의 잘 봐. y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죠? 라고 얘기하면 반지름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x분의 y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아까 저 친구와 차이점은 뭐냐면 저 친구에서 a, b, c는 전부 다 길이였거든. 근데 지금부터의 xy는 뭐가 돼? 좌표가 돼요. 그럼 좌표는 플러스도 되고 0도 되고 음수도 돼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길이를 의미하는 건 반지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수냐면 얘는 항상 양수예요. 얘는 항상 양수야. 길이니까. 근데 나머지 친구들 y, x 얘네들은 좌표를 의미하지. 그래서 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함수에는 부호가 있는 거야. 삼각 B는 절대로 부호가 없습니다. 알겠니? 삼각 B는 절대로 부호가 없어. 근데 삼각함수는 부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좌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잘 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 식에서 계속 끌고 가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잖아. 그럼 r을 이쪽으로 보내볼게. r을 이쪽으로 보내면 y좌표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야? 반지름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죠? 넘긴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도 x좌표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x좌표는 반지름을 이쪽으로 보내. 그럼 뭐가 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요 P라는 요 이름이 원위의 점인데 요 친구를 뭘로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x가 얘니까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아이고 미안하다. 거꾸로 썼다. x가 얘죠. 얘니까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라고 해서 이렇게 xy 좌표를 새로운 세타라는 변수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로. 알겠어요? x와 y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주의할 점은 먼 위를 쫓아간다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가볼게. 얘부터 해볼까? 얘부터. 잘 봐.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니까 x분의 y거든. 근데 x가 뭐였어? 얘였어. 그래서 집어넣어. 그 다음에 y가 얘였어. 집어넣어. 그러면 약분되네. 관계식 하나 나오죠.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요. 이게 첫 번째 관계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얘도 원위의 점. 얘도 원위의 점이니까 우리 원의 방정식 배웠지. 원의 방정식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아니야? 단위원의 방정식이. 그지? 근데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y자리에 a를 대입해볼게. 그러면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 r제곱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r제곱, r제곱, r제곱 약분 치시면 되고요.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다라는 요식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갈게요. 잘 봐. 이 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지. 그지? 근데 이 친구가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을 전체 제곱한 거죠. 그래서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요. 아, 그래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인 거야?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죠. 됐나요? 요런 관계식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지?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174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면 172페이지는 이제 정의라고 했는데 174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삼각함수의 값에 이제 부호가 결정이 되는 거죠. 부호가 결정이 되는 이유는 점이 여기 쓸 수도 있어.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점이 이쪽에 있다고 해봐. 점이 이쪽에 있으면 요 점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생각해보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잘 봐. 사인 세타에다가 y를 대입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y를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얘만 놓고 보면 얘만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아, 그래서 여기서는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인 거야?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174페이지에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우측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라는 게 나오는 거죠.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네, 이런 얘기들. 됐지? 자, 그 다음에 쌤이 정리해드린 식은 176페이지 보시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라고 해서 방금 전에 요거 정의로 그대로 이끌어온 거야. 증명까지 다 한 거야. 알겠지? 요 공식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계산할 때 써먹을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177페이지 보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한 게 K고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K일 때 뭐 관계식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돼요. 걔는 그냥 어차피 곱셈 공식 변형해가지고 연산하면 되니까. 알겠어? 네. 그거는 이제 계산하시다 보면 늘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 자, 어디 보시냐면 개념 2번부터 갈게요. 자, 이제 개념 2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갑니다. 개념 2번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에 2번. 사실 무조건 단위원을 그려서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단위원을 좀 그려볼게. 이미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아이고, 오늘 너무 대충 그렸네. 자,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에 있는데 코사인 세타의 값이에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12분의 13이래. 13분의 11이래. 그지? 그러면 잘 봐. 대충 잡아. 대충 이렇게 잡고 빗변이잖아.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13. 분모에 있는 게 반지름. 그지? 그 다음에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x좌표가 이렇게 와서 얘가 얼마야? 여기가 10인데 마이너스 10이겠지. 됐어? 그러면 잘 봐. 이거 직각이잖아. 이거 직각이니까 뭐가 돼? 피타고라스. 얘 12. 요 길이 13. 그럼 요 길이 얼마? 5. 5, 12, 13. 그러면 요 길이, 요 좌표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요 점에 대한 사인 값과 탄젠트 값 구해봐 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가 마이너스 12, y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12분의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굳이 단위원 안 그리고도요, 그냥 어느 정도 잡으면 되냐면 대충 4분면 찍찍 그려놓고, 3, 4분면이니까 대충 이 정도 찍찍 그려놓고 여기다가 따라락 해가지고 직각삼각형 하나 딱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요 점의 좌표만 정확히 찾아주면 삼각함수 값 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 네, 요 정도 얘기를 좀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익힘 3번인데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라서 방금 전에 해봤던 거 그냥 쭉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 요 정도 하나 해볼까요? 4번 정도 하나 해볼게요. 개념 3번에 4번은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인데, 지금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묶어야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따로따로 보셔서 앞에도 합차가 되고 뒤에도 합차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합차를 바로 써볼게. 그러면은 앞에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곱하기 뒤에 거 계산하시면은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가 1인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잘 봐. 요거를 통분을 해서 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통분을 해서 곱하게요. 자, 얘 통분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잘 봐. 요거 보시면 사인 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이거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 이게 얼마야? 1이었지.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를 바꾸면 이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러면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당연히 1이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되시는 거지. 알겠니? 이런 계산들. 그래서 뭐 계산이 막 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잘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는 좀 외우자. 아까 내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는데 요 정도는 좀 외울게. 잘 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죠. 아이고, 미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그럼 얘는 1. 그냥 이렇게 쓰자. 플러스 마이너스 대 1.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코사인. 이거 이 정도 외우세요. 얘 왜 그래? 얘 사인 제곱 나오고 얘 코사인 제곱 나오고 두 개 곱해서 2배 한 거지. 그지?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잖아. 알겠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야. 그지? 됐죠? 확인하시고, 그래서 368번 같은 문제 풀 때 368번 같은 문제 있잖아. 맨 밑에 있는 거 발전 문제. 그런 거 풀 때 앞에 항 봐봐. 앞에 분모 보면 1-2 코사인 2 사인 코사인이지. 그거 통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거 뭐야?
사인 제곱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게 바꿔서 푸셔야 돼요. 알겠죠? 보이셔야 돼. 됐지? 넘어갑니다. 뭐 뒤에 것도 181페이지도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개념 5번도 뭐 그냥 근거계수와의 관계 활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뒤쪽에서 자 394번이 있거든요. 186페이지에 394번 발전문 터프에서 단원종합 문제 그거 한번 해보세요. 394번. 자 봅시다. 이 문제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아직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잘 봐. 이만큼이 세타래. 그치? 그럼 항상 뭐부터 하냐면 단위 원위의 점, 요 점에 대해서 표현해보면 P는 반지름이 1이니까 이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됐지? 반지름이 1이니까 됐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돼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때 잘 봐. 지금 이제 부호 정도는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오른쪽 x가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점을 2 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동경을 잡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OH 길이부터 쭉쭉쭉 한번 써봐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봐봐. OH가 어디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죠. 그죠? 여기. 되니? 근데 이거에 얘들아 지금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요거. 여기 좌표. 여긴 좌표야. 잘 봐. 좌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맞죠. 좌표는. 그래서 얘는 근데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2, 4분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길이를 표현하니까 1번부터 가볼게. 1번부터 차분히 가보면 길이를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를 길이를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길이는 그래서 뭐라고 써줘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써줘야 돼. 그래야 양수가 되니까. 그래 1번 맞아. 그 다음에 pH 여기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얘 사인 세타. 얘는 그대로 사인 세타 플러스 값이니까. 자 근데 잘 봐. 여기에 숨어있는 도형이 뭐냐면요, 여기에 숨어있는 도형이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각이랑 같죠? 됐죠? 오케이? 서로 엇갈려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뭐야? 닮음이에요. 닮음. 두야 닮음. 어떤 삼각형이랑? 요 원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원 밖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그러면 봐봐. 여기도 직각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어디의 길이가 1이야 라고 하면 여기가 1이야. 얘는 빗변이 1이잖아. 그지? 얘는 빗변이 1이잖아요. 근데 얘는 빗변이 1이 아니라 여기가 1이라고. 여기가 1. 됐어? 그럼 어떤 표현이 가능해지냐면 잘 봐. 여기를 내가 편의상 x라고 할게. 여기를 x라고 해보면 자 닮은 관계 갑니다. x랑 대응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x 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얘랑 대응되는 게 1이야. x에서 큰 삼각형에서 1이랑 대응되는 게 누구냐면 얘야. 됐죠? 이 친구.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x는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사인 세타 넘겨주면 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이 되죠. 역수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됐니? 그럼 문제에서 CD 길이 있죠. CD 길이 DC 길이 뭐야? 틀렸네. DC 길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나와 있잖아. 틀렸지? 뭐야? 역수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돼. 알겠지? 근데 나머지 것도 한번 표현해 볼게. 자, OD 가볼게요. OD가 뭐야? 빗변이죠? 빗변. 여기 빗변이죠? 그죠? 여기 빗변. 그럼 보세요. 요것도 닮은 관계로 가보시면 OD의 길이를 그대로 그냥 써볼게요. 자, OD에 대응되는 게 누구냐? OD에 대응되는 게 1이죠. 작은 삼각형에서 1. 그 다음에 그냥 이걸로 가자.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아니지. 큰 거부터 했으니까 1 하고 사인 세타. 닮은 관계 이용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OD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면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5,2죠. 5,2. 5,2는 어디까지야? 걔는 끝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요거. 여기가 2니까. 그러면 이만큼의 빗변이거든. 이만큼의 빗변? 그럼 이만큼의 빗변은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가 1. 근데 똑같아. 요 삼각형이랑 얘네도 평행하니까 전체 삼각형도 어떻게 돼요? 닮았죠? 닮음이 또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대 5, 2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대 1. 요 비례식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나올 거고요. 됐죠? 자, 마지막 AP네요. AP는 어디예요? 반대편이네요.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접할 때 여기.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은 거. 그지?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근데 얘들아, 접할 때도 무조건 뭐야? 이거야. 직각이야. 그지? 그러면 또 닮음이야. 얘도. 이렇게랑 이렇게도 닮았죠.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비례관계식 써주시면 답이 나오죠. 5번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닮음 이용해가지고 계속 찾아가는 문제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이거는 이제 도형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의 점에서 밑변의 수선을 탁 내리잖아. 그럼 이거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 닮음 공식 다섯 개거든? 여기서 나오는 게 5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외워야 돼? 다 알고 있어? 응? 다 아셔야 돼? 뭐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이쪽도 이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소자 공식.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피타고라스. 그래서 5개야. 알겠지? 5개 외우시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거는 약간 다른 그림인데 전체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이라고 했을 때 잘 봐. 어떤 삼각형이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내가 수선을 이렇게 탁 내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 삼각형, 주황색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무조건 닮아요. 알겠니? 삼각형 닮음 2개 있는 거. 삼각형 닮으면 각 2개만 같으면 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 그림도 알아도.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해. 오케이? 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에서 어떤 변이든 간에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리잖아요. 어느 변이든. 뭐 이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럼 당연히 얘도 닮음이지. 이렇게도 닮음,
이렇게도 닮음? 다 닮아. 알겠지? 됐죠?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가도 요거랑 요 전체도 닮음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확인하시고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203페이지에 있는 거부터 쭉 하는데 203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207페이지까지 내용인데 208페이지까지 쌤이 지금부터 공식을 쭉 적어 드릴 건데 다 외우셔야 되고요. 네,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험 봅니다. 공식 시험. 아니 진짜 외워야 돼. 이게 연산이 안 되면은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봐. 변환 공식인데 이거는 곱셈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 곱셈 공식. 왜 우리 곱셈 공식 외울 때처럼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쭉 써드릴게요. 교재에 다 있으니까 봐. 첫 번째는 2n파이 플러스 세타거든. 그럼 2n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슨 공식이냐면 얘는 주기. 그냥 주기에 대한 얘기죠. 주기. 그래서 사인 2n파이 플러스 세타다 라고 돼 있으면 얘는 그냥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2n파이 플러스 세타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2n파이 플러스 세타면 그냥 똑같이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세타. 음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음수인각. 자,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그대로 나오냐면 얘만 그대로 나와. 얘만. 코사인만. 자, 다음에 세 번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대로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사인만 그대로 나와요. 사인만 그대로. 자, 네 번째. 파이 플러스 세타야. 파이 플러스 세타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오고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하면 얘만 탄젠트 세타가 나오죠. 그래서 파이 플러스 세타 꼴에서는 탄젠트만 그대로 나오네. 이런 형태가 되고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꼴이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90도. 그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냐라고 하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코사인 세타로.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역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팔 아파. 여섯 번째. 이거 할 때마다 팔 아파.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이번엔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얘 있죠. 얘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돼요. 이렇게. 됐지? 요까지 외우세요. 요까지. 다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반화를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게 거기 잘 봐. 208페이지 봐봐. 208페이지에서 마플 특강 해가지고 단위원에 하는데 209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뭐 사실 이 정도까지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각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더 큰 각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꾸는지는 209페이지로 가볼게요. 209페이지 밑에 보시면 포커스 있죠. 그래서 간편 변환법이라고 돼 있는 거 그거 별표 하나 치시고 자 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교재에서 위에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각이 변할 때마다 매번 그림을 확인하여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기본 공식이야. 요까지는 기본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야 돼. 바로바로 나오게끔. 근데 자 이거보다 더 큰 각이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각이 나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변형을 하냐라는 건데 순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변환법도 공부를 할게요. 순서가 이렇게 돼.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각을요. 어떤 꼴로 바꾸냐면 일단 각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꼴로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꼴로 바꿉니다. 요걸로 변형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본 단위가 2분의 파이야. 90도 단위로. 그 다음에 요 세타, 뒤에 써지는 세타는 뭘로 취급하냐면 얘는 예각으로 취급해요. 예각으로. 예각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자 그럼 이렇게 바꿨지. 이렇게 바꿨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생기는데 n이 짝수일 수가 있고요. n이 홀수일 수가 있어. 그러면 n이 짝수잖아. n이 짝수면 삼각함수를 그대로 가져가요. 그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가져가면 돼. 근데 만약에 n이 홀수잖아요. n이 홀수면 삼각함수를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얘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역수로 이렇게 바꿔주자는 얘기예요. 됐어요?
짝수일 때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홀수일 때만 반대로 좀 바꿔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부호를 결정하는 거죠. 부호 결정.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잘 봐. 부호 결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당연히 몇 사분면에 각이 놓이는지 몇 사분면에 각이 놓이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사분면이라면 전부 다 플러스고요. 2사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고 탄젠트 3사분면이면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주의하실 게 있어. 주의하실 건 뭐냐면 부호의 기준은 변환하기 전에 삼각함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사인이 원래 처음에 주어진 게 사인이야. 그럼 처음에 주어진 게 사인인데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 그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꿨지. 그런데 부호 판단하실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사인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각이 만약에 2사분면에 있잖아. 근데 코사인 세타꼴로 바뀌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사인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네. 이러시면 안 돼요. 바뀌기 전에가 사인이었으니까 사인을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고. 그럼 요거 하나 연습 좀 해볼게요. 요거 간편 변환법 하는 거.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문제 갖다 해볼게. 문제가 없나? 뭐 마땅히 없네. 아, 거기 나와 있는 거 보기 갖다 합시다. 210페이지 보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잘 봐. 만약에 코사인 330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사인. 지금 배운 대로 하면 잘 봐. 330도를 변형을 해. 그럼 330도는 90도지. 90도가 몇 개 들어갈까? 3개 들어가죠. 그리고 얼마가 돼요? 60도가 되죠? 그지? 그럼 잘 봐. 이거 뭐야? 홀수네. 이거 홀수야? 그럼 홀수니까 바뀌어야지. 뭘로 바뀌어야 돼? 사인이야. 그죠?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몇 도?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호 확인 마지막 330도야.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네. 그럼 4사분면인데 바뀌기 전이죠.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니까 코사인을 기준으로 잡아서 마이너스. 이렇게 약 플러스. 네. 이렇게 가셔야죠. 그러면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야, 이거 특수각 안 외우고 있는 사람 없지? 외워야 돼. 중3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잘 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330도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0도잖아.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2파이 마이너스 30도. 됐지? 그럼 이거 그냥 뭘로 봐도 돼? 코사인 30도. 그럼 코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잘 봐. 그냥 저 변환 공식 기본적인 걸 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냥 저걸로 처리가 되는 애가 있고 저걸로 처리가 좀 안 돼. 애매해. 그러면 이렇게 변환법 써가지고 바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변환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 자체가 너무 큰 값이거나 너무 좀 복잡한 값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본 계산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내일 시험 볼 거예요. 아침에 바로. 알겠지? 숫자 변환하는 거.
알겠어? 간단하게 쪽지 시험 형태로 볼 거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자,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내일은 이제 수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 자기스토리 갖고 오시고, 알겠지? 내일은 자기스토리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주에 이제 그래프 할 건데, 얘들아, 삼각함수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그래프야. 기출문제를 봐도요, 기출문제에서 이제 그래프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렵거든요.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까지 하면.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중요하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지금. 4점짜리로. 알겠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만만치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알겠죠? 지수로그 함수보다 어떻게 보면 고난도 출제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출제 경향을 보면 뭐 내신을 제외하고, 내신 제외하고는 수열이 제일 중요해요. 수원에서는. 수학원에서는 수열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원에서는.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이런 순이거든. 알겠지? 근데 뭐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 문제도 킬러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네. 하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요번에 처음 듣는 분들이든 수학원이 어쨌든 간에 수학원 기본적인 그 개념서 마플에 있는 문제들 잘 정리하시고 복습 잘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고 문제풀이 할 때 개념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겨울방학 때는 뭐 개념 설명 막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알겠지? 오케이? 그때는 그리고 사실 수투가 더 어려워. 네, 수투가 진짜 어려워요. 수투가 미적분이라서 미분, 적분 이런 거라서 수투가 진짜 어렵거든.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념은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막 별의별 스킬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 좀 2학년 올라갈 때 수투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수학투가 뭐 수학원도 중요하지만 수투가 되게 중요한 단원 그 과정이라서 지금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 이렇게 정리하실 때 수학원은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알겠지? 오케이. 네. 자,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 잘 외우시고.